잘 생각해봐. 잘 유추해봐. 막 경험한 걸 바탕으로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로 인한 깨달음을 개구리. 이러한 원리가 서로 통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녕. 혜도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이규보가 지은 고전수필 이욕설 같이 배워볼게요. 이규보의 이욕설. 이욕설은 교술갈래 중에 하나인 설의 대표 작품입니다. 교술갈래라고 하면 글쓴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깨달았을 때,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을 글로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규보의 이욕설은 설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글쓴이가 이욕, 집을 수리하면서 집을 수리하는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짧은 글로 나타내고 있는 교술갈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규보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고려 후기에 문인이자 학자였던 사람이에요. 글을 되게 잘 썼던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이규보, 고려 후기 때 문인이었던 이규보가 지은 이욕설 역시 고려시대 때 지어졌고요. 한문으로 지어진 수필이에요. 그래서 한문수필, 고전수필이라고 합니다. 이규보의 이욕설은 고전수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수필, 교술갈래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죠. 수필은 되게 개성적이고 형식이 막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것을 주제로도 삼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는 보통 현대 수필에 가깝고요. 고전 수필은 약간의 좀 형식이 정해져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욕설도 고전 수필의 하나로 설이라는 설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설의 형식이 무엇인지, 설이 무엇인지부터 알면 좋겠죠? 이 설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교훈적인 수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글쓴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 구체적 경험 혹은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과 보편적 진리, 원리를 알게 된다라는 형식을 담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얻는 우리 교훈적인 성격을 가진 현대 수필과도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죠. 뭔가를 글쓴이만의 경험을 하고 나서 그로 인한 깨달음을 얻는 거. 그로 인해서 같이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취한다 라고 생각하면 쉽죠. 이욕설. 일단 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시비를 밝혀서 자기 의견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한문 수필의 일종이죠. 이 설이라는 거는 이 설의 특징으로, 설이죠, 설. 설의 특징으로 다양한 소재와 내용을 담는다라는 특징이랑 비유와 우의적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설이라는 그 갈래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본문 분석 나가기 앞서서 일단 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설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댔죠. 근데 그 과정 사이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유추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추라는 거는 유비, 추리의 줄임말이거든요. 유추.
그래서 유추라고 해요. 이 유추라고 하는 거는 두 사물이 있었을 때 그 두 사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나는 잘 알려져 있고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을 빗대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려운 것을 설명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랑 비슷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쉬운 거의 속성을 비롯해서 이 어려운 것을 설명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유추를 첫 번째, 쉬운 개념을 통해서 어려운 것 설명할 때 유추의 원리를 쓰고, 두 번째,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짐작할 때, 아직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랑 비슷한 속성, 유사한 속성을 가진 게 이랬다고 확인이 됐어. 그러면 아마도 유추해봐서 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도 얘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유추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원리를 다른 범주 적용시키는 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세 개에도 이 원리가 통해. 그러면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 세 개에도 이러한 원리가 서로 통하지 않을까? 이 범주와 이 범주는 다른데 이 원리가 여기도 통했다면 이 원리도 역시 이 범주에 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니까 너무 어렵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개구리, 황소개구리랑 금개구리가 있어요.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이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야. 근데 금개구리는 토종 우리나라 개구리거든요. 근데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금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처했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외국 개구리 때문에 우리나라 개구리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개구리의 생존, 개구리 생태계 범주에 있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언어에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마치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처럼. 외래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 토종 우리말, 우리 고유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지금 이거 개구리의 범주잖아. 개구리의 범주에 있는 같은 원리를 언어의 원리로, 아니 언어의 범주로 가져와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는 개구리 얘기는 확인된 이야기죠. 하지만 아직 외래어 고유어는 그렇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잖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니 확인된 이야기를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아가는, 짐작하는 그런 원리가 유추의 원리다.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쉽게 잘 생각해봐. 잘 유추해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뭔가 비슷한 속성을 바탕으로 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번 짐작해봐. 이 원리를 지금 있는 원리에 적용시켜봐. 아무튼 그런 게 유추다. 이제 이욕설 읽어볼 건데요. 이욕설에도 마찬가지로 집을 고치는 그런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데 그 과정에 유추의 원리가 들어간다는 점. 이제 작품 같이 볼게요. 자, 같이 봐봅시다. 그렇게 길지가 않죠.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어. 크게 우리 설은 경험과 깨달음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앞에 한 중간으로 탁 이렇게 나눈다면 윗부분은 경험이고 그 밑에 부분은 그것을 통한 깨달음의 구조가 나올 거예요. 있습니다. 경험. 집에 허물어진 행랑채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 3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모두 수리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집에 행랑채가 있어. 행랑채라는 거는 그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를 말하거든요. 아무튼 어떤 좀 작은 집이에요. 지금 집에 3칸짜리 행랑채가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요런 행랑채가 있어. 근데 이게 좀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두 수리를 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에 앞서 그중 2칸이 장맛비에 샌 지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물어물하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 칸은 비를 맞고 새어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와를 갈아 넣게 하였다. 총 3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집이 고장난 거, 집을 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그 집이 좀 망가졌던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맛비에 좀 새던 상황인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이야. 근데 한쪽 칸은 비가 막 새가지고 고쳤어요. 기와 집으로 막 이거를 잘 수리를 막아놓은 상태. 한 칸은. 근데 나머지 2칸은 그냥 고치지 않았어.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 칸만 고치고 2칸은 고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어 그 경비가 많이 들었고, 지금 비가 샌 지가 오래된 것, 이거는 얘네를 의미하죠. 비가 샌 지가 오래된 거.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재료들,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 이런 나무들이 다 지금 썩은 상태래요. 지금 이게 막 다 허물어진 상태야. 지금. 근데 반면에 미리 고쳐놨던 이 한 칸, 그 한 칸은 그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제목들은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대조가 쓰였죠. 지금 이 2칸 미리 수리하지 않은 것은 경비가 많이 들었어. 한번 그 전에 살짝 고쳐놓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기둥, 뭐 석가래 이런 게 다 망가져서 더 고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미리 수리를 해놨던 이 한 칸은 경비가 적게 들었어. 됐을까? 그래서 지금 대조 상황이 나오죠. 많이 든 거를 세모, 적게 들은 걸 동그라미로 한다면 서로 대조를 이루죠. 지금 여기까지가 경험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글쓴이가 했던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중간 정도 읽었잖아, 그쵸? 이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같이 봅시다. 이제 2번째 문단, 깨달음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응? 지금 갑자기 사람의 몸 이야기가 나와. 한창 집을 고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집을 고친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는 이 원리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같은 원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행랑채, 집을 고친 이야기에서 사람의 몸을 적용시키고 있죠.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가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하고 곧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옥의 제목을 다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몸과 관련된 거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막 반성하고 뉘우치고 이걸 고치지 않으면 진짜 막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바로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그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반성해서 이것을 고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좋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럴 때 빠르게 그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간 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시킵니다.
집을 고친 이야기에서 사람의 몸, 인간됨 그런 얘기를 하고 인간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거보다 더 확장해서 읽어볼게요. 나라의 정치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죠? 지금 나라의 정치까지 가고 있어요.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고쳐야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지, 일단 문제가 생겼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소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으로 백성들이 먼저 어렵게 살게 된 후에 고치려고 하면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곧바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깨달음이 확장돼서 가고 있어요. 나라의 정치까지 나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 글쓴이의 집을 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 사람의 몸, 나라의 정치까지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향으로 나갈 때 적용된 원리는 우리 했던 유추의 원리,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짐작을 하는 유추의 원리랑 또 두 번째, 확장의 원리가 쓰였습니다. 점점점 확장돼서 깨달음이 적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범주는 것의 공통점, 유사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고쳐야 함 이겠죠. 그게 집의 범주, 집을 바로 고치든가 아니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반성하고 사람을 고치든가 아니면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로바로 고치던가, 아무튼 무언가 잘못을 하면 바로 즉석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규보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욕설을 왜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이 이규보라는 사람은 고려 문인이랬죠. 고려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무신란이 막 일어나고 몽골이 막 고려에 침입해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회,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규보라는 사람은 이 집을 짓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 나라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나라의 정치 얘기를.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막 이 싸움 저 싸움, 몽골이 막 침입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고달프게 살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욕설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 의도,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잘 살기를 소망한 거죠. 네, 오늘 이규보의 이욕설이라는 작품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규보는 자신이 행랑채를 수리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던 바, 깨달았던 바를 사람의 몸, 그리고 더 나아가 나라의 정치까지 확장하여 그 깨달음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규보처럼 자기가 경험했던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적이 있나요? 이렇게 주변을 잘 둘러보거나 사물을 잘 관찰해보면 뭔가 새로운 깨달은 점,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우리 삶이 풍부해지고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